엄마, 나 배고파요. 침묵. 냉장고에 있으니까 먹어. 엄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또다시 침묵. 아빠, 집 가고 싶다. 이것은 한 아빠가 딸의 가방에 몰래 숨긴 녹음기입니다. 주말마다 엄마 집에 가던 8살 아이. 돌아올 때마다 창백한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괜찮아요라는 작은 대답. 아빠는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일주일 후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흘러나온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48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이 함께할 거예요. 일부 무관심 속의 주말. 금요일 저녁. 식탁 위에 놓인 파란색 가방. 아이가 매주 메고 가는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은 안 가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마치 잠긴 것처럼. 아빠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말이잖아. 엄마 집에 가야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매주 이랬습니다. 주중에는 괜찮았습니다. 아빠와 친할머니가 있는 집에서 아이는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만 되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작은 등 뒤에서 아이가 얼마나 무거운 주말을 견디고 있는지. 엄마 집 도착.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눅눅하고 탁한 공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환기를 안 한 듯한 담배 냄새. 거실 소파에 엄마가 비스듬히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엄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 안쪽에서는 외삼촌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야, 힐 좀 줘. 빨리. 저녁 6시.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때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 차 안에서 먹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냉장고에 뭐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냉장고를 열자 텅 빈 선반이 보였습니다. 우유 한 팩, 김치통 하나, 반쯤 먹다 남은 케이크 한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유는 유통기한이 3일 지났습니다. 엄마, 우유 상했어요. 그래? 그럼 외삼촌한테 물어봐. 아이가 외삼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뭐야? 지금 한타 중이야. 저기 외삼촌, 나 배고파요. 아, 알았어. 게임 끝나고. 다시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녁 7시 30분. 엄마가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친구 만나. 늦게 들어올 거야. 그럼 저녁은? 외삼촌이 시켜줄 거야. 게임 끝나면. 근데 외삼촌 계속 게임 중인데. 그럼 조금 더 기다려. 금방 끝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엄마의 향수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부 배고픔과 외로움. 저녁 9시 30분이 되어서야 외삼촌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너 아직도 안 먹었어? 엄마가 배달시켜 놓으래요. 아, 맞다. 깜빡했네. 에이, 배달비 3,000원 올랐네. 짜증나. 그냥 라면 끓여 먹을래? 외삼촌은 라면 하나를 끓여 냄비째 식탁에 올렸습니다. 여기. 먹어. 그리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혼자 냄비 앞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뜨겁고 짜고 텁텁했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 밤 11시. 아이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집 방은 항상 춥고 어두웠습니다. 아빠 집 가고 싶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는 발소리. 엄마는 아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이는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엄마가 어젯밤 사온 치킨 상자.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비스킷을 찾아 조금씩 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보였습니다. 나도 나가서 놀고 싶다. 하지만 엄마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자고 있으니까. 오후 5시.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 잘 지냈어? 응. 밥은 잘 먹었어? 응. 뭐 먹었는데? 라면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보자. 응. 아빠.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아이는 작게 흐느꼈습니다. 3부 작은 증거 큰 충격. 월요일 저녁 아이가 돌아왔을 때 아빠와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 움푹 들어간 눈, 웃지 않는 얼굴. 손주야, 밥은 잘 먹었니? 먹었어요. 라면이요. 그리고 과자. 이틀 동안 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친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애 가방에 녹음기 같은 거 넣어보는 게 어떨까? 애가 거기서 뭘 겪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아빠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손주가 뭔가 말 못하는 게 있어. 내 눈에 보여. 금요일 아빠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하지만 아빠는 내가 무슨 일을 겪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주말이 지나고 일요일 저녁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 11시 아이가 잠들었습니다. 아빠는 녹음기를 꺼내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21분. 엄마 나왔어요. 15초간 침묵. 들어와. 3분 후. 엄마, 나 배고파요. 냉장고에 있으니까 먹어. 엄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럼 외삼촌한테 물어봐. 문 두드리는 소리. 뭐야? 지금 한타 중이야. 저기 외삼촌, 나 배고파요. 아, 알았어. 게임 끝나고. 아빠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숨을 고르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 47분. 냄비에 물 끓는 소리. 보글보글. 여기. 먹어. 감사합니다. 발소리 멀어짐. 문 닫히는 소리. 후루룩. 면 먹는 소리. 그리고 작게 훌쩍이는 소리. 아빠 집 가고 싶다.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12분. 전화벨 소리. 우리 딸 잘 지냈어? 응. 밥은 잘 먹었어? 응. 뭐 먹었는데? 라면이요. 3초 침묵. 그래. 그럼 내일 보자. 응. 아빠. 응? 5초 침묵. 작게 숨 삼키는 소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화 끊김. 작게 흐느끼는 소리. 흑흑. 아빠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그런 곳에 보냈구나. 매주 금요일마다 저런 지옥 같은 주말을 보내게 했구나.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다신 우리 딸 그런 곳에 안 보낸다. 뭘 해서든 반드시 지켜낸다. 그날 밤 아빠는 법률 상담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교섭권 변경, 양육 환경 조사, 아동 방임, 친권자 변경.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부 아이의 고통, 아빠의 결심. 화요일 오후 아빠는 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집에서 힘든 일 있었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톱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아이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안 계셔요. 외삼촌은 내가 말 걸면 화내요. 배고프다고 하면 귀찮아해요. 그래서 나 참았어요. 근데 아빠, 나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이 말해서 귀찮게 한 거 아니야? 아빠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딸은 아무 잘못 없어. 배고프면 말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이가 아빠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무서웠어요. 혼자 있는 게. 엄마 집 가는 게 싫었어요. 다음 주말 안 가면 안 돼요? 아빠가 방법을 찾아볼게. 약속할게. 수요일 법률 상담소.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임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방임에 해당합니다. 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따님이 직접 진술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서는 아이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이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면접교섭 일시 중지 신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급한 사안이니 빠르면 2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날 저녁 아빠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 당분간 안 가도 될 것 같아.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아빠 진짜요? 응. 그 다음 주말도. 근데 나중에 판사님한테 우리 딸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 엄마 집 진짜 싫었거든요. 다른 애들도 나처럼 힘들면 안 되잖아요. 오부 회복과 작은 승리. 금요일 오후 6시. 평소라면 아이가 엄마 집으로 갈 준비를 하던 시간.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만화 속 주인공이 웃으면 아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아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애는 왜 안 데리고 와? 이번 주말은 안 보낼 거야. 면접 교섭 일시 중지 신청했어. 갑자기 왜? 당신이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어. 녹음 파일이 있어. 법원에 제출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법원 결정 나올 때까지. 토요일 놀이공원. 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빠, 오늘 놀이공원 가는 거 맞죠? 그럼. 준비 다 했어? 네. 회전목마, 범퍼카, 바이킹. 아이는 모든 걸 즐겼습니다. 점심시간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으며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렇게 행복한 거 오랜만이야. 이제 매주 놀 수 있어. 진짜? 그럼 다음 주엔 어디 가요? 우리 딸이 정해봐. 동물원. 좋아. 동물원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차 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까지 머금은 얼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우리 딸이 누려야 할 주말이지. 일요일. 아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파란색 하늘, 노란색 해, 초록색 잔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손을 잡은 두 사람. 이게 나고 이게 아빠예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도 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했습니다. 아이에게 가족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월요일 아침,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법원 심리 날짜 확정.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드디어 시작이구나. 떨렸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웃는 얼굴, 행복해하던 모습. 그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육부 진실의 대면. 목요일 법원. 아이는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떨려.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어. 우리 딸이 느꼈던 것 그대로 말하면 돼. 법원 복도에서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아이는 아빠 뒤로 살짝 숨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집에서 많이 힘들었지? 엄마는 맨날 없었잖아. 나 배고프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어. 외삼촌은 나한테 짜증냈어. 그게 무서웠어. 엄마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심리실. 판사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는 게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혼자 있는 게요. 엄마는 자꾸 밖에 나가시고 외삼촌은 게임만 해요. 밥은 잘 먹었어요? 아니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 라면 먹었어요. 혼자. 아빠 집은 어때요?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좋아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시고 아빠랑 같이 놀아요. 주말에 놀이공원도 갔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지혜는 어디서 지내고 싶어요? 아빠 집이요. 엄마는요? 엄마도 좋은데. 엄마 집은 무서워요. 다음은 녹음 파일 재생.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방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판결은 2주 후에 내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아동은 부친과 함께 생활하며 모친과의 면접 교섭은 일시 중지합니다. 2주 후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친권자를 부친으로 변경하며 모친과의 면접 교섭은 향후 3개월간 중지한다. 끝났다. 드디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저녁 식사 때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엔 어디 가요? 어디 가고 싶은데? 수족관. 좋아. 가자.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행복만이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아이는 밝은 얼굴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올랐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싶어. 그래? 보고 싶어? 응. 근데 무섭지는 않아. 그냥 궁금해.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며칠 후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혜야, 그동안 잘 지냈니? 엄마는 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는 많이 반성했어. 외삼촌도 이사 갔고 엄마도 일 줄였어. 다음에 시간 되면 엄마 집에 한 번만 놀러 올래? 아빠랑 같이.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럼 낮에만. 저녁엔 아빠 집에 올게요. 그래, 그거면 충분해. 고마워, 지혜야. 그날 밤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여기가 제일 좋아. 응. 여기가 우리 딸 집이야. 영원히? 응. 영원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년 후 봄.
아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환한 웃음소리, 맑은 목소리.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밝아졌네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예요. 아이 얼굴에서 행복이 보여요. 주말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꽃을 심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모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녁 아이가 부른 노래.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왔니? 나 이 노래 좋아요. 우리 집이니까. 밤 아빠는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지만 간직하고 있는 것. 아이를 지켜낸 그 작은 용기의 증거. 아빠는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딸은 안전해. 행복해.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무서운 집으로 가야 하는 아이들.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아이들.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디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아이가 있다면 용기를 내주세요.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